아주 오래전, 약 15억 년 전에 지구에 도착했다면 우리 행성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육지는 누나라는 거대한 초대륙 하나로 뭉쳐 있었고 끝없는 바다가 그걸 둘러싸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행성 규모의 재앙을 목격했을 거예요. 바로 누나가 분열하는 장면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누나가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생명체에게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구 역사의 이 시기를 지루한 10억 년이라고 불렀어요. 약 18억 년 전부터 8억 년 전까지 이어졌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일이 없어 보여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큰 기후 변화도 없고 기이한 생명체도 없고 극적인 사건도 없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이름은 좀 불공평했어요. 표면은 잔잔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 지구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대륙들이 움직이고 갈라지고 다시 합쳐졌죠. 누나와 나중에 로디니아라는 두 거대 초대륙이 이 시기에 형성되고 분열됐어요. 누나가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떠다니는 땅덩어리들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어요. 물이 그 공간을 채우면서 얕은 바다가 만들어졌죠. 이 바다들은 이전에 존재하던 깊은 바다보다 더 따뜻하고 잔잔하고 산소도 더 풍부했어요. 그게 모든 걸 바꿨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바다가 생명이 자라고 변화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 바다들이 초기 생명체가 더 복잡해지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18억 년 전으로 돌아가 지구의 지각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재구성했어요. 게다가 탄소가 지구 내부에 어떻게 저장되고 대기로 방출됐는지도 추적했죠. 연구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첨단 컴퓨터 모델을 사용했어요. 그들이 알아낸 건 소위 지루한 10억 년에 3억 5천만 년 동안 대륙 가장자리의 얕은 바다 면적이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 해안선들을 다 합치면 약 13만 킬로미터에 달했어요.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를 3바퀴 이상 도는 거리죠. 동시에 섭입대, 그러니까 하나의 지각판이 다른 판 아래로 미끄러지는 곳은 배륙들이 이동하면서 오히려 짧아졌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섭입대가 많은 화산의 근원지이기 때문이에요.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가라앉을 때 바닷물이 지구 깊숙이 끌려 들어가요. 그 물이 암석을 녹이는 걸 도와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마그마가 올라와 화산으로 분출하면서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요. 그래서 섭입대가 줄어들면 화산도 줄고 대기 중으로 뿜어지는 이산화탄소도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진행됐어요. 초대륙 누나가 분열하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바다에 아주 많은 새 해저가 생겼어요. 이 새 해저들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죠. 바닷물이 해저의 균열 속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탄소가 암석에 갇혀 석회암을 형성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정은 탄소를 대기에 남겨두는 대신 지구 내부에 가둬버렸어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서 지구는 서서히 식었죠. 그 서늘한 기후 덕분에 새로운 얕은 바다들이 안정되고 산소가 풍부해졌어요. 이런 잔잔하고 산소가 가득한 환경은 생명체가 더 복잡해지기에 완벽한 조건이에요. 대륙 근처의 거대한 얕은 바다들은 초기 생명체를 위한 안전한 보육장 역할을 했어요. 진핵생물이 더 빠르게 진화하는 데 도움을 줬을 수도 있죠. 진핵생물은 복잡한 세포를 가진 생물이에요. 세포 안에 DNA를 담고 있는 핵 같은 구조물이 있는 세포 말이에요. 지구의 모든 동물, 식물, 균류가 이런 종류의 세포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진핵생물이 등장한 건 생명의 역사에서 엄청난 순간이었죠. 과학자들은 약 10억 년 된 화석 덕분에 진핵생물이 지루한 10억 년 동안 나타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몰랐죠. 이제 과학자들은 복잡한 생명이 처음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더 잘 보존된 초기 진핵생물 화석을 찾고 싶어 해요. 지구의 생명은 30억 년도 더 전에 시작됐어요. 아주 작고 단순한 미생물로 시작해서 서서히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로 변했죠. 그 초기 원시 수프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나왔는지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최종 답이 없더라도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하려는 여러 이론을 내놨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번개가 지구에서 생명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는 꽤 단순해요. 번개는 강력한 불꽃이고 불꽃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1952년의 유명한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전기불꽃이 수증기와 메탄 같은 단순한 기체를 아미노산과 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것들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죠. 이건 번개와 초기 지구의 폭통이 최초의 생명 재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을 수 있다는 걸 시사했어요.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 지구 초기 대기가 실험과 정확히 같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죠. 그래도 일부 과학자들은 화산구름이 적절한 기체와 많은 번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 과정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전문가들은 생명이 점토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연구자는 아주 작은 점토 결정이 자라면서 패턴을 이루며 서로 붙을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단순한 분자들을 가두고 정분된 방식으로 배열할 수 있었죠. 점토를 일종의 초기 정미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DNA는 분자들에게 어떻게 배열하고 함께 작동할지 알려줘요. 하지만 DNA가 존재하기 전에 점포가 비슷한 역할을 했다면요? 분자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점토가 배열을 도왔을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흥미롭고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다른 인기 있는 이론은 생명이 해저의 심해 열수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열수구는 지구 지각의 균열로 지구 깊은 곳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에요. 물이 올라오면서 탄소와 수소 같은 중요한 화학물질을 끌어올리는데 이것들은 생명의 핵심 재료예요. 열수구에는 이런 화학물질들이 모이고 섞이고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암석 공간들이 가득해요. 암석이 이런 반응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줬을 수도 있죠. 오늘날에도 심해 열수구에는 풍부한 생태계가 있어요. 거기가 어둡고 환경이 꽤 극단적인데도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어요. 2019년에 연구자들은 이런 열수구와 비슷한 실험실 조건에서 초기 생명체 같은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이 실험은 이 이론이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또 다른 아이디어는 생명이 얼음 아래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약 30억 년 전에 지구의 바다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꽤 혹독하게 들리죠? 하지만 추위가 오히려 생명이 시작되는데 도움을 줬을 수 있어요. 단순한 아미노산 같은 생명의 화학적 구성 요소 중 많은 것들이 낮은 온도에서 더 안정적이거든요. 따뜻한 물에서는 이 분자들이 빨리 분해되고 멀리 흩어져요. 하지만 물이 얼면 그 분자들을 함께 밀어서 농도를 높여요. 이렇게 밀집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분자들이 더 가까이 모이고 더 천천히 분해됐다면 서로 연결되어 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할 기회가 더 많았던 거예요. 얼음은 보호막 역할도 했을 수 있어요.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과 운석 충돌로 인한 피해로부터 물을 보호했을 수 있죠. 또 다른 아이디어는 생명이 애초에 지구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론은 판스퍼미아라고 불리는데 생명이 우주에서 왔다고 주장해요. 과학자들은 큰 소행성 충돌이 행성에서 암석을 우주로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 화성의 암석이 우주로 튕겨나간 적이 있고 그중 일부가 지구에 도달했죠. 일부 연구자들은 아주 작은 미생물이 우주 암석 안에서 여행 중에 살아남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구의 생명은 화성이나 다른 우주 세계에서 온 방문자 덕분에 시작됐을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은 더 나아가서 생명이 해성이나 우주 먼지를 타고 완전히 다른 항성계에서 왔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은하를 가로질러 히치하이킹을 한 거죠. 동시에 판스퍼미아가 사실이라 해도 미스터리를 완전히 풀지는 못해요. 그저 질문을 다른 곳으로 옮길 뿐이에요.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묻는 대신 우주 어디에서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물어야 하니까요.